현재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유망 자격증을 통한 재취업이나 소득 창출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흔히 접하는 기술운전 관련 자격증은 취득과 실질, 취업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격증 중 하나가 지게차 자격증입니다. 구인 공고 자체는 비교적 많이 올라오고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이라면 해볼 만하다는 마음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초보라는 이유로 일자리 연결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술 장비 관련 자격증은 초기 경력 형성이 가장 큰 벽입니다. 60대 이후엔 신체 부담과 학습 속도 저하, 그리고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고령자를 선뜻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조금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인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유망이라는 표현만 믿고 무작정 도전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들어온 자격증은 홍보는 많이 되지만 실제 전국 기준으로 정규 일자리는 100여 개 수준에 그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연구직, 방제 지원, 드론 촬영 등 제한적인 분야로 구성돼 있어 60대 시니어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격증 취득 후의 연봉이나 처우도 기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지게차 운전자의 경우 연봉 2천 후반대, 경력을 쌓으면 3천 중반에서 4천 초반대 수준이지만 일하는 현장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 수집업체나 고물상에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장시간 노동이 기본입니다. 결국 시니어층이 기술 자격증에 도전하기 전에는 다음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현장 정보와 실제 구인 공고 현황 확인, 일자리 연계 가능성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 여부, 자격증 취득 이후의 현실적인 연봉, 근무 환경, 신체적 부담 및 지속 가능한 근무 가능성. 특히 주변에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있다면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시니어 세대는 반드시 현실성과 실질 효과를 먼저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한 자격증 도전은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전기 관련 자격증인데 이 역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기술 자격증 중 구인 공고가 가장 많이 뜨는 분야는 지게차입니다. 다만 60대에 처음 진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 경력 형성이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막상 나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받아주질 않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술직은 젊은 층 또는 이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전기 기능사는 비교적 수요가 꾸준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딩 등의 시설, 관리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50대 중후반부터 시도해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53세의 중국집 주방장을 그만두고 전기 기능사에 도전한 박성수 씨는 약 6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해 현재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초기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 경력과 추가 자격증이 쌓여야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설 관리 쪽은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어 60대 중반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50대 후반 정도에 진입해야 현실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함께 준비하면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도 처음 몇 년은 보호기간을 거치며 비교적 낮은 급여 약 25만 4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숲해설가처럼 은퇴 이후 소일거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바로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취미와 봉사 또는 자연을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목적에 부합할 때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결국 시니어 세대가 자격증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려면 다음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 진입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자격증 선택, 초기 경력 형성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소득 구조인식, 관련 추가 자격증 소방안전관리, 주택관리사 등 병행 준비, 단순 유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구인 공고 실태 확인,
경제 목적과 소일거리 목적을 명확히 구분한 진로 선택. 지금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체력 경험 경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자격증만 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준비된 선택만이 안정적인 노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니어 세대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은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숲 해설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소일거리 또는 봉사활동에 가깝습니다. 정말 자연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월 몇만 원 받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숲 해설사 자격증을 따려면 약 170시간 교육이 필요하지만 일이 꾸준히 있는 게 아니고 회당 4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주 1회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문화관광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사 같은 분야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만 이 역시 소득보다는 의미와 취미 중심의 직업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분야로 꼽힙니다. 워크넷 기준 3,000개 이상의 구인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는 만큼 수요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65세 이순자 어르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공기관 주관 일자리로 들어갔지만 급여는 월 160만 원 정도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기간제 공공 일자리가 주요 진입처이며 대졸자라면 1년 정도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4시간 근무 월 3,040만 원 수준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아 이를 생계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손쉬운 취업을 원하면 요양보호사, 택시기사, 운전 관련 자격증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체력적 부담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조경기능사 자격증도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60대 이후 도전할 경우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시니어가 도전하기에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실적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요양보호사 수요가 꾸준하며 자격증 취득도 쉬움. 운전 관련 자격증 택시, 화물 등 일자리 수요 높음. 사회복지사 공공 일자리, 요양원, 기간제 중심 다만 급여는 낮음. 체력 소모주의가 필요한 분야. 조경기능사 현장 일자리 수요 존재, 그러나 체력 부담이 큼. 지게차 기능사 구인 공고 많지만 60대 신규 진입은 쉽지 않음. 소일거리 또는 취미로 적합한 분야. 숲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사 봉사 소일거리 중심, 실질 소득은 매우 적음. 5060세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자격증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라는 것도 잘못 사귀면 낭패를 볼 수 있고 잘 사귀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법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갔는데 성격에 안 맞아 2달 만에 그만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나는 사람 상대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서류나 사무를 다루는 게 편한가. 이런 기본적인 자기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망한 자격증이라도 결국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생 사무직만 하셨던 분이 갑자기 생산직이나 육체 노동을 택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도전입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공장에 들어갔더니 허리랑 무릎이 못 버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일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험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결심은 물론이고 일단 체험을 해본 후에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게차면 안전하다, 사회복지사면 든든하다라고 광고성 정보만 믿고 덤비지만 현장은 냉정합니다. 실제로 구인 공고가 얼마나 있는지, 신입에게 기회를 주는지, 나이 제한이 없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니어 세대가 자격증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사람 상대를 좋아하는지, 조용히 일하는 걸 선호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해당 자격증의 실질 구인 현황 조사. 워크넷이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직접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많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셋째, 가능하면 체험부터 해보기. 지인이나 단기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경험하세요. 넷째, 건강과 체력을 고려한 선택.
특히 생산 직육체 노동은 체력 소모가 크니 의료 상담과 가족의 조언도 참고하세요. 다섯째, 주변과 정보를 공유하기. 실제 사례를 듣고 검증된 정보만 믿으세요. 잘못된 정보로 시간과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자격증이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결국 시간, 돈, 체력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특히 60세 이후엔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꼭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절대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